또 자주포가 스타트 탱크처럼 바로바로 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포탑이 한 바퀴 돌아가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하부대 병사가 자주포 포탑에 머리를 맞았다고 해당 부대가 아니라 상급 부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관 보좌인 여단 작전과장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맞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하부대에서 자주포 사고가 난 것을 이유로 상급부대 군인 간부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승소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거나 혹은 각색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은 현역 군인으로 전투병과 연관장구이셨는데요. 이제 막 포병여단의 작전과장으로 보임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하부대에서 자주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하다가 병사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포병 출신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자주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위에는 포탑이라고 하죠. 그 포탄이 발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면 자동차로 치면 운전석 위치에 조종수가 몸을 내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 당시에 포탑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조종수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종수가 포탑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그 조종수가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은 형사 입건돼서 형사 처벌됐고, 이제 비교적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다 징계 입건돼서 처벌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똥이 그 여단 작전과장이었던 의뢰인한테도 튄 거죠. 그 우리나라 부대는 부대 활동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하는데, 의뢰인은 예하부대 훈련 위험성 평가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고 지휘관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결재를 안 했다 라는 이유로 경책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군인 간부는요, 난 그냥 옷 벗고 나갈 거고 나가서 갈 직장도 이미 정해졌고 그런 분 빼고는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 징계 한 번 받으면 치명적입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견책만 받아도 온갖 불이익이 따라오는 데다가 가장 치명적인 건 진급에 미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령정년하고 결합을 해서 군인 간부 본인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건 개요 내용으로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저희 의뢰인도 정말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왜냐면 자주포 생긴 것만 봐도 포반장이나 사수, 방열이라고 하죠. 조준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종수가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포탑을 함부로 돌리면 안 되겠구나. 또 조종수로서는 포탑이 돌아갈 것 같으면 머리를 내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교범에도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해당 자주포 운영 병력은 거의 매주 이런 훈련을 했었기도 했고요. 또 자주포가 스타트 탱크처럼 바로바로 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포탑이 한 바퀴 돌아가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 중에 포대장이나 포대 간부가 잘 지켜봐야 하는 건 맞는데, 예하부대 병사가 자주포 포탑에 머리를 맞았다고 해당 부대가 아니라 상급 부대, 그것도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관 보좌인 여단 작전과장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맞냐 하는 거죠. 특히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의뢰인으로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군인 군무원 징계 사건을 포함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너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 즉 재량권을 넓게 인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큰 사고가 일어났고 지휘관 부재 시에 대리를 맡는 작전과장이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건 징계 수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거면 사실은 파면해임 받는 것보다
근신 견책 이런 것을 받으면 싸우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징계는 징계 혐의 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 같은 건데요. 군인 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가 그 징계 혐의 사실을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혐의 사실을 보면은 위험성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거고, 두 번째 혐의 사실을 보면 지휘관이 없는데 결재를 안 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혐의 사실에 보면은 불이익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위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휘관이 부대에 출근을 했었고 따라서 결재가 가능했다라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예하 부대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을 지휘관도 아니고 상급부대 간부한테 묻는 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이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요.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취소 소송이 원고 승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 군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군에서 법무관으로 생활을 할 때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할 인원들은 확실하게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예하부대 군법교육 나갔을 때 거기 지휘관으로부터 어떤 하소연을 들었냐면은 그 군부대 정문에 보면 억지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 동그라미처럼 된 게 있습니다. 뾰족하게 된 건데, 그런데 정문 지키는 병사가 저 위에 올라섰을 때 전투화가 바닥에 뚫리나? 궁금해가지고 굳이 올라갔다가 전투화 바닥에 뚫려서 발을 다쳤어요. 그랬더니 상급부대에서 이제 그 소속대 지휘관 불러다가 올라가지 말라고 제대로 교육했어야지 라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소속대 병사가 휴가 나가서 그 민간인 친구랑 그 지갑절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소속대 병사들 제대로 교육하라고 또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이런 현상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군대 문화에서도 기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하루 이틀 내로 바뀔 것 같진 않지만은 혹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